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 X3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i의 X라인 모델이고요. 이 상위 등급으로는 M 패키지랑 M 패키지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20i 그리고 2.0 디젤인 20D, 3.0 가솔린의 M40i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모델은 엔트리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 신형 X3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기존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X4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램프가 10mm 정도 얇아진 거,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아래로 좀 더 넓어진 거,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의 차이가 조금 생겼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헤드램프에 어댑티브 LE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는 점. 물론 레이저 라이트는 최상위 등급인 M40i나 아니면은 20i에서도 M 패키지 프로를 적용하시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가 들어갔고, 범퍼 쪽 보시면은 디자인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X라인이다 보니까 뭐 과격한 디자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 봤을 때 단정한 이미지, 비버 이런 동물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단정하고 튀는 거 싫어하고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옆쪽에서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이 차체 크기나 휠베이스도 동일하고, 크기는 투싼과 산타페 정도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싼보다는 좀 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형 SUV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은 기본적으로 19인치인데 245 50R19 타이어가 쓰였어요. X4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월이 좀 블록하게 튀어나온 형태고, Y스포크 형식으로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도 봤던 모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멋을 그렇게 주진 않았다. 그리고 이런 가니쉬들도 적용은 해놨는데 실제 뚫려있는 구멍은 아닙니다. X4는 여기서 이렇게 쿠페형 라인으로 떨어지는데 X3가 조금 더 루프 라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뒤에 이 2열 그린하우스랑 이 쿼터 글래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탔을 때 1열에서 느끼는 개방감도 크지만 2열에서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위아래로 넓고, 그리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는 요 뒤까지 열리거든요. 개방감 면에서 뒷자리에 가족을 태웠을 때 불편 같은 거를 들으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뒷모습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좀 안쪽에 그래픽만 넣은 형태였는데, 이 모양 자체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좀 독특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옆쪽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입체감 있는 모습이고, 테일램프 디자인은 굉장히 잘 바뀐 것 같아요. 눈에 띄고 한눈에 X3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X4의 그 L자 형태, 기역자 형태로 되는 램프가 조금 심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실제로 X4랑 X3를 번갈아 타보니까 이쪽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젊어진 느낌도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리터 가솔린 엔진의 20i 모델입니다. BMW의 SUV, BMW에서 말하는 SAV나 SAC 라인업은 전부 다 X드라이브 4바퀴 굴림 시스템을 얹히고 있어요. 그래서 X1부터 X7까지 그 어떤 모델을 사셔도 기본적으로 4바퀴를 굴립니다. 가장 힘이 약한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배기구도 양쪽에 이렇게 양갈래로 뽑아놨고요. 그리고 이 배기 팁은 이전과 다르게 또 사각형으로 바뀌었고요. 뒤쪽에서의 변화는 이 테일램프와 아래쪽 범퍼, 그리고 배기 파이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밀리 SUV로 많이 사용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전에 보였던 X4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이 공간도 550리터 정도 되고, 폴딩 했을 때도 1500리터가 넘기 때문에 X4보다는 다소 높은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중형급 SUV랑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폴딩 하면은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지만 각이 살짝 지는 플랫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렁크나 아니면 폴딩 했을 때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외관 모델처럼 이렇게 네트나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게 2열 쪽에 있어요. 머리 위쪽에. 거기다가 어떤 차단막을 설치해서 공간을 전부 다 짐으로 채워도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그런 장치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레일 같은 거 써서 작은 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고, 트렁크 활용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실내도 이제 좀 신형답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모니터가 12.3인치 굉장히 커다란 모니터가 생겼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분할 화면 쓰기에도 아주 좋은 쓰임새 높은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들은 거의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X4랑 마찬가지로 다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기어 노브도 신형, 3시리즈, 4시리즈 이런 데서 봤던 전자식 기어 노브가 달려있고, 스타트 버튼도 이 아래로. 나머지들도 BMW를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실내일지 모르겠지만 구형 X3나 뭐 구형 다른 모델들을 타셨던 분들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지금 엠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 모델로 조금 더 차분한 편이고, 두께감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더 두꺼우면 뭐 여성분들이나 손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X라인의 이 스티어링 휠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00만원 비싼 M 패키지 모델보다 여기에 들어간 옵션이 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시보드 쪽에 가죽이 조금 더 좋은 게 사용된다던가, 아니면 트림이 하이글로스랑 알루미늄 재질로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굳이 M 패키지가 300만원 비싸다고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를 그냥 가족용 SUV로, 그리고 좀 더 마일드하게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X라인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공간은 X4랑 마찬가지로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뒷바퀴 굴림 채용한 SUV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차체 크기만큼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족들을 태우기에는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근데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들보다는 당연히 좁고 투싼보다 넓진 않습니다. 투싼이 워낙 실내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이 나오고, 머리 공간은 확실히 X4보다 넓어요. X4는 이제 주먹이 하나 정도가 겨우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하나 반 정도는 들어가니까 확실히 가족들을 태우기에는 뒷좌석은 X3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하위 파워트레인에다가 옵션도 가장 낮은 트림이죠. X라인이 가장 싼 모델인데 수동식 선바이저나 편의 장비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3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 뭐 열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뒷좌석의 각도 자체가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번에 조금만 더 뒤로 뉘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각도를 좀 더 뒤로 높이거나 아니면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앉긴 좀 불편하긴 해요. 센터 터널도 좀 올라왔고, 시트도 아무래도 안정감이 없고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너비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성인 3명이 앉기에도 덩치 큰 분들 아니라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저는 X4보다 X3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스타일을 제외하면 사실 X4보다 X3가 못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BMW X5, X6와 함께 X3, 4가 또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 중 하나입니다. 부분 변경 전에도 잘 팔렸었는데 지금 현재 모델도 할인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반도체 이슈로 국산 브랜드들도 대기 기간이 워낙 길고 뭐 1년 이상 기다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수입차가 더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역전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X3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단단한, 좀 스포티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반길 만한 가족용 SUV입니다. 그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 내용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쪽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 차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중앙 유지 기능들은 작동을 상당히 잘할 뿐더러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편의 장비들 보시면 통풍 열선 시트 전부 들어가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아까 보여드린 많은 장비들 전부 다 굉장히 화려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 3개 정도를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 이 정도 차급에는 들어갔으면 하는데 좀 없다는 게 아쉽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뒷좌석 리클라이닝. 가족용 차로 딱 제격인데 뒷좌석 각도가 정말 애매해요. 조금만 더 뒤로 누우면 괜찮을 텐데 그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벨트, 시트벨트의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시트벨트의 높낮이 조절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빠져있다. 이 발 놓는 공간, 운전석에 발 놓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엑셀 페달 옆쪽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이 크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엑셀 페달을 밟고 떼고 하면서 조금씩은 타이트하다,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봐도 벽에 발이 닿고, 파워트레인은 사실 20i라고 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184마력의 2.0L 엔진은 지금 현재 2022년에서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타사들도 25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BMW라고 뭐 그런 고성능 엔진이 없는 거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184마력 과거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이것도 좀 다음에는 200마력대 최소 200마력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번에는 가솔린 모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조금이라도 좀 연비를 개선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장치들을 넣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텐데, 뭐 일단은 현재 모델에는 옛날에 쓰이던 184마력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BMW가 늘 잘하는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이 궁합이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할 때가 충격도 가장 크고 불편하게, 사람을 좀 편하지 않게 만드는 감이 있는데, 이 BMW와 GF4의 8단 변속기 간의 매칭은 정말 늘 탈 때마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때 변속 충격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일상용으로는 정말 적합한 차라고 할 수 있고요. 변속 속도도 아주 빠르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M 패키지 해서 이 스포츠 변속기가 들어가면은 더 기민해지는데, 지금 정도만 해도 평상시에 타고 가끔 와인딩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 충분한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BMW를 타면서 뭐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이쪽에서의 아쉬운 점을 느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잘하는 부분이고, 사실 타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항상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이 X3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모두 좋습니다. 근데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184마력이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좀 즐겨보고 싶고, 트랙에도 한번 트랙데이에도 들어가서 타보고 싶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아쉽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상 주행을 할 때는 충분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달릴 때는 부족한 힘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을수록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 사용할 때만 만족도가 높은 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컨셉이 제가 느끼기로는 가족용 SUV이다 보니까 지금 정도 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X4는 M 패키지가 들어간 사양이었고, 지금 모델은 X라인, M 패키지가 빠져서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가 일반형이에요. 근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M 패키지를 넣을 만큼의 퍼포먼스가 어차피 나오지 않는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스펜션만 해도 충분히 와인딩 코스에서 좌우로 차를 돌려봐도 이 서스펜션이 잡아주는 느낌이 충분히 탄탄했고요. 오히려 일상 주행에서는 좀 단단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를 타고선 좀 단단해서 나는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플 것 같다, 좀 우리 가족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단단합니다. 분명 M 패키지의 서스펜션보다는 부드럽지만 근본적으로 편안한 물렁물렁한 SUV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GLC보다 단단합니다. 벤츠 GLC 같은 경우는 이게 탄탄하긴 하지만 스트로크 범위 자체가 커가지고 좀 어떤 때는 출렁출렁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특히 방지턱 넘거나 중간에 도로에 큰 요철이 있으면 GLC는 막 차가 한 번씩 이렇게 쿵쿵 합니다. 근데 X3는 그냥 이 정도 세팅이면은 단단하면서 승차감을 잡은 정도여서, 저는 이제 조금 탄탄한 서스펜션을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이 아닐까 싶어요. 절대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M 패키지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좀 부드럽게 가솔린 엔진으로 이렇게 다니기에는 정말 좋은 차인데, 대신에 시트는 마찬가지로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시트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쿠션감 자체는 괜찮은데 쿠션의 깊이가 좀 얕은 것 같아요. 좀 탄탄한 느낌입니다, 이 시트마저도. 그래서 조금 더 승차감을 단단하게 느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더 푹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 X라인에 대한 서스펜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뭐 M 패키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인 시내도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와인딩 코스에서도 서스펜션이 좌우로 버티는 힘 자체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20i나 20D 파워트레인이면 그냥 X라인의 일반 서스펜션이 훨씬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40i만 이제 M 패키지의 그 서스펜션, 단단한 서스펜션이 어울리고,
이 차들은 서스펜션을 굳이 M 패키지를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는 취향일 수 있지만 요 서스펜션의 느낌은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노면에 대응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매끄럽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M 패키지나 뭐 M 패키지 프로로 넘어가면 옵션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M 패키지 프로는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좀 많이 차이 나죠. 이 정도면은 옵션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고민을 하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M 패키지를 넣는다 라고 하시면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300만 원으로 M 패키지의 그 서스펜션과 내외관의 디자인 변화 그리고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면 사실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X라인을 구매를 하시고 300만 원을 아끼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젤 모델과의 가격차가 500만 원이 나요. X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차이니까 굳이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이상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솔린 모델 써서 훨씬 더 부드럽고 이게 더 조용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 추천드립니다. 저속이나 중속까지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 차가 뭐 플래그십이나 아니면 좀 상위 레벨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BMW가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조용하고 진동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요. 지금 이제 한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바람이 밖에 많이 불고 있는 겨울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근데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럼플렛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 보니까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음이 좀 다소 커지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적인 도심지에서 주행할 때나 아니면 고속도로 제한 속도 아래 그런 때에는 충분히 조용해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X3랑 X4를 많이들 사는 이유가 사실 무난하면서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뾰족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어느 하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자잘한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게 나오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차체의 이 자체적인 데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차기도 하고, X3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시승했던 몇 대의 차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타는 X3 20i 모델이. 개인적으로 X3와 X4를 뭔가 좀 달리는 용도로 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20i에 M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X라인 추천드리고요. 주행거리 조금 많은 분들이나 나는 그래도 디젤 모델의 토크감 그리고 디젤 모델의 어떤 조금이라도 연료율성 높은 거 이런 걸 찾는다고 하시면 20D의 X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분 변경된 X3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